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제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우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미증시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점, 특히 이제 올라간 재료 중에서 미국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 세부 항목에서 소비가 늘었다, 소비 지출이 늘었다더라.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자체가 탄탄하다라면 뭐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리고 하나 더. 미국의 이제 주봉, 나스닥 지수의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차트 하나 딱 열어놓으니까 눈에 확 띄는 거 있죠. 이 파란색 선이 120주선인데, 보통 어떤 악재가 나와서 하락을 해도 이 120주선을 깨고 나면 그 선에서 다시 튕겨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다시 상승이 시작되고 또는 반등이 이어지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 시장이 120주선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서 한 1, 2%더 빠지면 그걸 깨게 되는 건데, 어쨌든 미국 나스닥 지수가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즈음 됐을 때가 좀 바닥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미증시에서 긍정적인 어떤 재료들이 넘어온 게 우선 좋은 효과를 누렸고, 근데 이제 안 좋은 것도 있었죠.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 시간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팀쿡이 실적 발표 딱 하고 공개되고 숫자 공개되고 나서 이제 또 이런저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중국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급망 문제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빠지긴 했는데 뭐 투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애플 숫자가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 이때 이제 중국에 봉쇄 완화 뉴스가 또 전해진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시간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식을 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제 좀 특징적인 게 환율이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폭락이죠. 이 정도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은 오늘 뭐 1.3%가 적게 빠진 건 아니지만 뭐 이제 빠진 거 가지고 이제 성에 안 차긴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계속 올라가던 환율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아 이게 1250원 넘어가면 보통 고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원달러 환율 주봉인데 1250원을 돌파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이전에 2010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근데 그때는 주간으로 돌파를 했는데 금요일에는 전부 다 밑으로 떨어져서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주봉상 종가가 1250원 위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환율도 이제 1250원 돌파하면 그게 악재의 휘날레가 되곤 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역으로 다음 주에 환율이 1250원 밑으로 안 떨어지면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환율 동향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증시 오늘 2%또 올라서 이번 주 3일 연속해서 올라갔고 정책 효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뭐 관세 철폐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의 보도도 있었고, 또 이제 중국 주식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상장 폐지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회의가 오고 가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 올라가서 3,000포인트 회복한 것도 또 이제 장중에 또 위안화도 오늘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도 빠지면서 우리 증시 올라가고 환율 빠지고 이런 어떤 효과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되게 오래간만에 빨간색을 보였죠. 그러니까 순매수를 보였고 금융투자는 어차피 이제 매수 시점이니까 들어왔는데 어쨌든 선물 많이 샀고요. 근데 이거는 순수 매수보다 이제 매도 청산이 더 많긴 했거든요. 어쨌든 선물 샀고 콜옵션 사고 풋은 안 사고 최근에 콜옵션 열심히 샀던 걸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반등하려고 좀 미리 준비를 했던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모처럼 순매수를 했잖아요. 여기 기관이 더해지면서 올라갔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게 아마 2월 17일인가? 그 이후에 최대 매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3월 24일에 잡혔던 건 이제 블록딜이기 때문에 실제 매수가 아니고 2월 17일 이후에 최대 매수. 그리고 거래일 기준으로는 28거래일 만에 순매수. 그러니까 이 블록딜 한 날 빼면 28거래일 만에 순매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이 장중 내내 이제 플러스를 보일 수 있는 힘을 좀 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나스닥이 결과적으로는 1970년 이후에 최악의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4월에 미국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그 기존의 긴축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경기 침체를 걱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GDP가 실제로 마이너스 나와서 침체 맞나 보다라고 가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비는 늘었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또 안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서 제가 이제 나스닥 주봉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나스닥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2% 이상 더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치고받고 하더라도 좀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빅테크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득실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건 일단 뭐 애플 표면적으로는 잘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스북까지는 잘 나왔죠. 메타까지 잘 나왔는데,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알파벳은 좀 부진했는데, 일부에서는 실적이 너무 좋으면 긴축의 명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적이 또 긴축을 뒷받침해 줄 정도로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성적표는 지금으로서는 뭐 시장에 나쁘게 영향 줄 것 같진 않다. 이래저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모처럼 규모는 좀 소심하지만 매수를 보였잖아요. 어제는 IT 빼고 매수, 오늘은 IT 중심으로 매수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오늘 매수 들어온 건 뭐 의미 없죠. 어떻게 보면 FMC 이후에 들어올 거냐가 더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 매수하고 환율이 1250원 밑으로 빠지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조합, 대형 IT가 치고 나가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이 지수 다 올렸어요. 그게 지수 상승폭의 90%가 이 세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도 어쨌든 이 종목만 가더라도 계속 가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낙폭 과대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느냐,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죠. 오늘 화학은 종목군별로 좀 엇갈리긴 했는데 이 조합은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붙어서 종목들이 이제 수출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가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인데 제가 이거 차트 보여드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상 달러 차트, 예, 달러로 바꿨을 때 삼성전자가 주봉상 이제 200주선이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다.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 끝날 때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급락했다가 이게 튕겨 올라갔던 자리가 바로 200주선이었거든. 정확하게 튕기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선 하나가 이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인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좀 차트에다가 블로커라는 거 좀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삼성전자가 하나의 어떤 조정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30%에서 32에서 35% 사이. 2015년도에 주가가 빠졌을 때 32% 고점 대비 빠지면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슈퍼 사이클 마무리가 될 때는 35%, 다음에 코로나로 급락할 때는 32%, 이번이 34%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32에서 35%가 빠지면 그 지금이 또 저점이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서부터 더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4%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더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3,000원 정도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좀 지켜지는지도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달러 차트에서 200주선, 다음에 이제 고점 대비 원화 차트로는 32에서 35%, 이거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언젠가는 또 써먹을 때가 올 거예요. 한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보질 않아요. 저는 차트는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관점에서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까지 깰 정도면은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대로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